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에서 하나의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 정도 분할하자고자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격벽 처리를 해주고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도 다시 격벽 처리를 각각 해줘서 하나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발열 신호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그 부분만 딱 차단시켜 산소까지 해서 차단을 시켜서 나머지 배터리 이상이 없게끔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뭐 드론에서든 비행체에서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배터리에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원 공급기를 이 방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원 공급기를 각각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을 전원 공급기에다가 각각 연결을 해서 그 전기 파워를 그래서 여러 군데서 공급한 한 개에서 공급을 하면은 파워가 전기 파워가 전류량이 적게 일종의 댐 같은 거겠죠. 전기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면 그걸로 좀 더 강한 파워가 일어나는 속도다 그러면 자동차다 비행체다 그러면 그 속도를 비행체는 이제 프로펠러 방식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그걸로 변속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없애고 전기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고속, 중속, 저속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속도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 팔 같은 데도 무게에 따라서 그 업무에 따라서 틀리게 전기 양을 보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드는 방식도 되고 제 방식이 뭐 루맥스 4.0이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그 전기선의 구리선을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파워를 이렇게 조절을 모터에 막상 모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쭉 또 루맥스 4.0이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로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똑같은 굵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뭐 4개나 8개나 회사에서 정하신 대로 만들어서 도로를 8차선 도로 넓혀주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 한 군데서 또는 전원 공급기 한 군데서 들어오는 것과 3군데에서 들어오는 것, 5군데 들어오는 것, 전기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도로 체제를 갖춰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터 전에 들어가는 이런 그럼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건 인류 최초로 제가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전기선의 구조가 이런 전기선이 구조가 아니면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전기선을 아예 그냥 제 기술자를 피하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루멘스 4.0도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구동 부분에 직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여러 개, 4개나 뭐 8개는 몇 개가 됐든 몇 개 회사 마음대로 몇 개든지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면 좀 더 펄스 방식인데 강력하게 널뛰기 방식의 파워가 높은 그런 펄스 방식이 되는 거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구동이 일어나고 연구자석도 서로 여러 겹의 두께 같은 여러 겹의 연구자석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선을 가지고 용접을 할 때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는 서로 구경이 틀린 용접을 레이저 구경을 쐈을 때 하나로 그거 융합하는 주자면서 열이 강하게 발생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 만드시면 서로 틀린 구경을 융합, 초점 방식으로 융합을 해놓으면 강한 열이 발생. 이것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시각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EUV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 또 레이저의 무기 체계에서도 서로 파워를 갖다가 이렇게 막 몇백만 볼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초점 방식으로 해서 싸게 제작을 해서 몇만 볼트를 10개 모으면 50만 볼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초점 방식으로 해서 그런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발열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그 광섬유 같은데도 저 방식의 광섬유를 똑같은 굵기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의 광섬유를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고 서로 이렇게 띄어지지 않았다는 분리되지 않았다 뭉쳐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펄스 방식으로 광섬유 거기 빛이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또 2개로 줄여놓으면 감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전기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중폭하고 똑같은 로맥스 4.0도 4개로 늘렸다가 2개로 줄이면 중폭했다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전원 공급기 또는 변압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상당히 제 기술이 많이 도용되고 있다라는
보도하는 건 뭐 하여튼 사이언스가 아니죠. 상당히 제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제 기술을 사셔서 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기술 저한테 사신 분들이 하실 겁니다. 일단 서로 굵기가 틀린 광소매선인데 굵기가 틀린 광소매선으로 연결 구조를 이렇게 선을 로맥 4.0을 구리선을 늘리듯이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면 이것도 광소매빛도 중폭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인적으로 이렇게 레이저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을 일부러 발열 구조를 높여주기 위해서 열을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서로 절연 구조를 가진 채 이렇게 마지막 한 지점에서만 강하게 전기가 만나도록 하면 발열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형태의 발열 형태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선이겠죠.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끝에 만나는 지점만 초점 방식으로 해서 강하게 전기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발열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발열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뭐 이런 전기 분해할 때 수소, 산소 이렇게 전기 분해할 때도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발열을 많이 일으켜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일종의 전기선이요. 전기선인데 그 안에 구리가 담겨 있으니까 구리선 그것을 끝에만 딱 초점 방식으로 발열을 많이 일으켜주면 전기가 펄스 방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펄스 방식으로 형성이 되면 만날 때 발열이 많이 생기죠. 그 방식으로 수소 추출을 하거나 이런 발열에 필요한 그 열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에서 제가 그 전기 자동차나 그런 리튬 배터리 안에서 또 가능한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8개로 문쪽으로 실제로 분할을 해서 발열 문제를 없애고 이 안을 4분의 1이나 6분의 1이나 16분의 1, 또 30몇 분의 1도 상관없어요. 나눠가지고 전기를 각각 분리해서 각각 충전해주는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에도 이 똑같이 휴대폰 안에도 이 충전 방식, 반도체에도 이렇게 충전 방식을 선택해 주거나 신호를 입출력 할 때, 정기적인 신호를 입출력 할 때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에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출력을 할 때는 전선 구조를 두껍게 이렇게 해서 수용 구조를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 전기선이 충분히 두터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이 두텁게 만들어졌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기선을 속도를 적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자동차다 그러면 드론도 할 수 있어요. 변속기 없애버리고 배터리 하나에서 쓰는 것과 2개 쓰는 3개 쓰는 4개 쓰는 전기양을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전기를 증폭시켜서 파워를 높여주는 전기의 속도를 전기양을 통제하면 화목연료에 펠렛을 넣으면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의 원리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죠? 로봇 팔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방식은 전기양을 통제해서 그 다음에 그 휘발유도 이렇게 그 노즐을 통해서 연소실에 연료를 적게 놓으면은 적게 타죠. 그러면 회전수가 늦게 나오겠죠. 그러면 속도를 그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하나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큰 이기득이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뭐 나사가 됐든 뭐 현대기아차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회사라든지 뭐 휘발유, 내연기관차라든지 전부 다 제 경유, 뭐 LPG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휘발유를 세울 때 노즐을 틀리게 중앙 공급 장치에서 하시든, 전기도 이제 전기 장치, 뭐 중앙 공급 장치가 있겠죠. 거기서 전기 양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 기술 구도를 도둑질한 것이 되신다.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경유, 수소, 뭐 LPG 모든 것도 다 가능하다. 수소산 여기다가 수소산소를 태워서 움직이는, 휘발유하고 산소를 태워서 움직이는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저장관과는 틀리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연소실로 균등하게 배분하든지 틀리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소실의 양을 뭐 오른쪽 연소실이다 그러면 바퀴에 오른쪽 연소실에 좀 더 연료를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조향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연료를 적게 주면은 왼쪽으로 연료양을 좀 많이 주면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연료양을 통제해서 조향 장치 만드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기타 뭐 비행차는 위아래도까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조향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답니다. 드론은 뭐 이렇게 전기양이라 그러면 오른쪽에 전기를 많이 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죠. 밑으로 갈 때는 그렇죠. 밑으로 갈 때는 이렇게 바람 방향, 프로펠러 방향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펠러 체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다. 이런 전기차에서든 드론에서도 이렇게 전기의 회전수, 전기양을 틀리게 해줘서 양쪽 날개라든지 오른쪽 왼쪽 바퀴에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저항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선풍기 같은 것이다 그러면 선풍기 이렇게 2개짜리가 3개짜리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에 서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이쪽은 회전수를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산소 또는 경유 산소, 수소 산소, 이렇게 수소의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의 온도를 높여서 균일하게 섞어주며 그것을 연소실에 차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과 또 균등하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나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현대 기아차가 됐든 삼성이 됐든 제 기술 하나가 됐든 두산이 됐든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랬으면 전기 배터리 그를 리튬이온 배터리 아니라 어떤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서 제 방식이 이렇게 한두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공급을 받아서 전류량을 많이 증폭시켜주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전기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해주고 파워를 조절해주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였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을 사용하시면 여기를 안에 4분의 1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개에서 받았을 때 이거 전기를 네 군데에서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도 전기양을 틀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배터리 안에도 네 군데가 배터리 셀이 각각 틀리게 있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6분의 1, 8분의 8분의 16분의 1로 쪼개갖고 전기양을 이 한 개의 배터리 안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그 방식 선택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처럼 한 군데에서 받아들이거나 이 안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4개로 분할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의 배터리인데 한 4분의 1 영역에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4분의 2, 4분의 3 이런 영역에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 전기양을 틀릴 수 있을까요?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렇게 그죠? 이 방식이 이 작은 거 안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안에도 들어간다는 반도체 기술에도 이런 제 기술을 들어가시면 제 기술 도둑질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저장 장치와 이런 전원 공급 장치에서 전기양을 각각 틀리게 해서 파워를 조절하는 각 부품에 틀리게 들어가는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삼성이 됐든 어디든 다 제 기술 구조를 중국과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의 수용 구조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준다든지 전체 전선을 구리선이겠죠. 아니면 이거를 선을 여러 개로 늘려서 사방돼서 차가 들어와도 8차선 정도로 늘려주면 전기선이 여러 개 있는 구조죠.
그렇죠. 희한한 서로 절연 구조 같지 않은 전기선의 선폭을 여러 개 늘려서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 구제다. 이거는 반도체 기술, 반도체의 전기의 저장과 입출력, 신호 부분까지도 전기의 저장과 입출력, 광섬유도, 광섬유도 신호의 광섬유선의 저장과 입출력, 신호의 저장과 입출력에도 사용할 수 있고,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똑같이 동축 케이블 하나에 들어가는데 동축 케이블 이렇게 4개짜리로 신호를 증폭시켜서 4개짜리로 동시에 신호를 전송해주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서 전기선은 두껍게, 그래서 발열 문제 해결하죠. 신호선은 얇게. 왜요? 상대적으로 전기량이 약하기 때문에 신호선으로 사용하기, 통신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기선 동축 케이블도 얇게 만들어야지. 항상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소매 나일론 같은 이런 전기 전선 구조로서 전선 피복으로 덮어줘서 약 잘 구부러진 데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서 전선을 신호선이 단락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보다 얇게 동축 케이블을 만드는 이 구조는 굉장히 그 케이블 회사로서는 큰 이득이죠. 하나의 전기선, 전봇대가 됐든 지중화가 됐든 깔아놨을 때 그 안에 하나 들어가던 신호선을 20개, 40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10개, 굉장히 큰 이득이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선, 그다음에 광섬유선, 광섬유의 석영관 안에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의 안에 빛을 모아주기 위해서 제 방식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쓸 수 있습니다. 빛을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또 합성섬유 나일론 실 안에, 합성섬유 나일론 관 안에, 그 안에 또는 아크릴 관 안에, 그 안에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광섬유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관 안에 아크릴선을 넣어가지고 아크릴선 넣어서 광섬유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술 도둑질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나일론을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 만드시고, 카본 소재를 만드실 때 제 방식에 욕실형 그레이종 30의 실리콘, 욕실형 그레이종 실리콘을 쓰셔가지고 펠리컬 만드시거나 또는 카본 소재에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갔든 간에 유리석영 코팅지하고 세라믹 코팅제, 의류방수제 써가지고 카본 소재 만드시거나 펠리클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기술 제거, 기술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전기선의 형태에 이런 식으로 각 전기선, 반도체에서든 반도체도 아주 미세한 전기선이잖아요. 구리선 이런 형태도 각종 전기 회사, 전기 자체, 전기줄 또는 자동차 회사 이런 데서도 전류를 증폭시켜주는 카페시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구리선에 두께가 틀린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좀 직사각인 어떤 형태든 상관해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그 부분을 카페시터 역할을 하도록 콘덴서 배터리 겸 카페시터 역할을 하도록 만든 그런 전선 구조와 반도체 회로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1나노 공정에서 어떤 터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여러 개 찍어가지고 그 부분은 신호를 증폭시켜갖고 터널 현상을 해결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중국에서 3D 반도체 만들 때 전부 다 이게 트랜지스터로만 다 구성한다. 그럼 어디선가 카페시터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리 회선에 이렇게 점을 찍어놔가지고 전류를 증폭시켜서 카페시터 역할을 하게 하는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절연 구조, 반도체 절연 구조 이렇게 적층을 하실 때 절연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절연 구조를 통해서 그 절연 구조의 형태가 뭐가 됐든 실리콘이 됐든 뭐가 됐든 절연 구조를 통해서 발열 문제를 서로 아래층, 위층, 3층 이렇게 적층을 하잖아요. 그런 발열 문제를 없애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게 되십니다. 또는 터널 1나노 현상을 해결하기, 1나노 터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저 식각장치로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지하 터널, 건물로 얘기하자면 지하를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시 지하 1층, 2층, 3층, 4층 하듯이 절연 구조를 통해서 다시 1층, 2층, 3층, 4층에서 적층해가지고 신호선을 구리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건 이제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구리예선에서 이게 중폭 카페시터 역할을 하겠죠. 두꺼우니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모양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터운 부분이면 된다는 거죠. 전기 축적해서 맥갈래로 신호선을 전기를 뭐라 그럴까요? 네, 중폭시켜주고 여러 군데로 보내는 이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부지다. 신호선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호를 중폭시켜서 여러 군데로 신호를 보내 이런 동축 케이블과 광섬 유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부지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반도체 회선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선에서 여러 군데로 분리해가지고 중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중폭시켜서 하나의 두꺼운 회선으로 만들어주거나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 정도 회선으로 이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둘로 만들어줘요. 세 선을 만들어줘요. 몇 개를 만들어 이게 전기를 중폭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인데 이 부분이 아니군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에서 이렇게 신호선을 하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저장 장치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신호를 입출력할 들어갈 때 신호선을 각각 틀리게 이렇게 어떤 데는 몇 개 들어가 어떤 데는 이렇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이거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또 안에를 갖다가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동일한 구조로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배터리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배터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안에를 4분의 1이나 6분의 1, 16분의 1 쪼개가지고 전기를 저장하거나 신호를 입출력한다고 이 방식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틀리게 신호선을 틀리게 해가지고 반도체의 신호의 입출력과 저장을 만드시면 저희 기술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4분의 1로 자르거나 6분의 1로 자르거나 아까 자동차 배터리 거기서처럼 안에를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선을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전기를 충전하거나 또는 신호를 입출력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 신호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신호 저장도 그렇고 신호의 저장과 입출력이 굉장히 빨라짐.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 신호선을 각각 그 구역별로 틀리게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신호선을 뜰 때 좌표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 안을 갖다가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입출력하거나 저장하는 이런 좌표 방식의 반도체를 쓰시거나 또는 저장 장치를 쓰시면 그렇죠. 에너지 것을 저장 장치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의 저장에 있어서 하나의 직선 구조가 아니라 사다리 타기 하듯이 이쪽 갔다 좌표 방식은 그 방식 이런 식으로 신호선을 반도체 신호선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할 때도 신호선의 경로를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사다리 타기 하듯이 들어가는 이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기술 도형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술 도형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반도체든 기판에서든 제 방식의 이런 슈퍼 카패시터 제 방식의 뭐라 그럴까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아니라 뭐죠? 제 방식의 다이오드를 이렇게 작고 크고 중간 크게 이렇게 해서 중폭 구조를 가지면서 다이오드를 이런 방식으로 뭐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4단계가 됐든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전기가 흘러갑니다.
또는 얇은 부분에서 두꺼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다이오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반도체가 됐든 기판이 됐든 어떤 형태도 다이오드를 만드실 때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자동차에 연결해 가지고 이걸 중폭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바퀴를 돌리는 식으로 중폭 장치에 들어갑니다. 또 짱입니다. 저도 살이 좀 쪄가지고 이것을 기어 형태로, 그래서 업물리는 기어 형태로 이렇게 이것을 2개나 3개나 5개나 모양과 형태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기어가 되겠죠. 이렇게 톱니바퀴 기어가 서로 맞물려야 되겠죠. 이렇게 갖고 기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있어서 이 방식이 똑같은, 좀 전에도 똑같은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동차 축도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자동차 추역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바퀴를 돌리는 부분입니다. 2개나 3개나 해도 4개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하면 중폭이 강하게 됩니다. 회전추, 자동차 회전축이 있고요. 바퀴 돌리는, 이걸로 이제 바퀴를 돌리는 거죠. 이런 방식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 브레이크 패드에도 이 동일한 모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꽉 잡아줄 수 있죠. 힘을 중폭시켜 주죠. 브레이크 패드 안에 브레이크 액상입니다. 이 구조 안에 또 뭐 동그랗거나 세모나거나 네모나거나 뭐 모양이 뭐가 됐든 간에 홈을 파줘서 힘을 중폭시키는 구조를 들어가는데 모든 유압 장치에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중공업 제 기술 구조에 형태는 액상 그것은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 형태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 진짜 알았죠? 진짜 좀 혈관 막히는데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술 구조. 도둑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 방식에 이거를 드디어 찾았네. 반도체에서 코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행위, 또는 이게 턴을 회전하려면 이거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고 회전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반도체 회로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그렇게 신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두텁게 만들어진 기술을 들어가시면 제 기술, 삼성이든 어디든 쓰지 마십시오. 이 기술은 이 기술로 보강할 수 있어요. 전기요 같은 데도 꺾이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형태 플러그나 이런 형태에도 이 부분이 꺾이면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안에 내신 구조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외피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콘센트인데 4개짜리인데 저도 5개 갈았어요. 너무 고장이 잘 나는 것. 이 부분을 얇아서 그래요. 넓다고 해서 두꺼운 건 아니거든.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전체를 두껍게 해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거를 두꺼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2개나 3개나 하셔도 돼요.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 플러그 꽂히는도 약간 두텁게 해주면 좋겠죠. 두텁게 해주거나 이렇게 일자선이 이렇게 구리선 하나 더 만들어주면 조금 두텁게 살짝 금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에 원폭 들어갔는데 이건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소까지 나옵니다. 이거 플러 꽂히는 부분인데 약간 두텁게 할 수 있어요. 두텁게 하시면 이제 제기소까지 줄을 그어주거나 두터운 줄을 여기도 줄을 이렇게 하나 일자 굵은 구리선 줄을 그어주면 전기가 안전하게 됩니다. 이런 데콘센트 사용하시면 제기소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